민주 시민분들을 시사 뚱뚱이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대선전이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막 발언하기 시작한 첫 대선 국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헷가닥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체가 이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대장동. 대장동. 네, 뭘 알고 계세요?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네. 화천 하천. 향원? 화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거. 대유. 대유. 네. 하천 대유 그거 가지고 요즘 시끄러운데. 김성애 대변인님. 네. 화천 대유 이게 보면 네. 국민의 힘이 네. 지금 나서갖고 막 그거 파헤치자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대변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 일단 하고 보자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사건을 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의 등장 전까지 이 무대는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그 주변 것들이 네.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 땅으로 대박을 터뜨려 먹으려고 오만 수를 다 쓰던 거였습니다. 이게 자, 뭐부터 해야 되지? LH부터 할까요? LH부터? LH가 뭐였죠? LH 우리 했잖아요, 지난 랜드, And 홈은 아니었고 하우징. 그렇죠. 랜드앤 하우징, 예, 주택하고 토지하고를 둘 다 관리하는 네. 데인데, 그러니까 판교 아시죠? 판교. 네. 경부고속도로는 판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판교 서남쪽에 대장동 땅이 있는데 여기 네. 그린벨트예요. 네. 그런데 판교랑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약간 언덕도 있고 이러니까 베버리 힐스처럼 좀 고급 주택도 짓고 이렇게 하자. 아파트 사는 놈들은 살고 여긴 또 이런 것도 좀 짓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LH가 내가 여기서 사업하겠소라고 선언을 하면 네. 공공개발이 돼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사업하겠소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 동네 집값 더 이상 못 올려요. 끝. 해서 그 당시에 땅값을 평가를 해서 그 이제 땅 주인들한테 돈을 사주고 땅을 수용을 해요. 네. 땅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집을 다 치우고 빈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뭐 예를 들면 고급 주택도 짓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엔 그린벨트였는데 해제가 돼서 이 땅 주인들도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꽤나 벌고 나갔죠. 그런데 그러고 거기 아파트에 들어섰으니 그 아파트는 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예. LH가 돈을 많이 벌지. 그리고 거기 들어온 사람 또 분양받아 들어오잖아요. 네.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은 집 지금 사시는 거 혹시 분양받으셨어요? 아니면 전세입니다. 전세시군요. 예. 이주택자입니다. 네. 집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화가 많으니까요. 안 할 수는 없고. 예. 근데 화가 나는 건 사실인 네. 거지. 근데 네. 그래서 전세에 살고 이런 분들이 다 청약통장 부어갖고 이제 나중에 네. 저 15년 됐습니다. 예. 네. 저는 이 15년 된 통장으로 이게 가점이 올라가면 네. 그걸로 이제 분양이 되면 떼돈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집을 사는 사람들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LH가 여기 분양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 LH. 어디다 쓰겠어요, LH는? 공기업이니까. 나라에? 나라에다 주면 나라가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어딘가에 써야 되지. 네. 랜드앤 하우징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집을 지어서 돈을 벌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대장동이요? 아니면 뭐 여기저기다 막 짓는 거지. 예. 예. 경기도에다서 돈을 벌었으니까 경기도 어디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또 집 없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는 게 LH인데, 네. LH가 하면 그러니까 그 남는 돈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하죠. 네. 근데 그 당시 2010년에 이재명이 등장하기 전에 신영수 의원 당시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LH 대신 민간이 개발해서 직접 돈을 버는 게 좋겠어라고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던 게 아주 이 복마전이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복마전이 뭐라고 그랬죠? 맨날 까먹어. 엎드릴 복자에 엎드려 복자에 마기마. 그래서 마귀들이 엎드려 있는 소굴이다. 아. 악의 소굴이다. 아. 왜 아세요? 몰랐어요? 나도 엎드릴 복자의 막이 맞자인지 몰랐어. 맨날 쓰다가 지금 쓰고 나서 약간 움찔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악의 소굴. 그렇군요. 네, 악의 소굴이군요. 네, 맞아. 저 양반 당황하는 거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요즘 자주 합니다. 참 후안무치한 집단이다. 후안무치. 이건 뭐 알잖아요. 어떤 뜻인지 느낌상으로 알잖아요. 네. 뭐예요? 후. 안하무인할 때 아니야. 네? 안면 아닌가? 맞죠? 얼굴 아니야. 그렇죠. 예. 얼굴이 없어. 뭐가 얼굴이 티가 부끄러운 게 없어. 후는 뭐예요? 후만 맞추면 된다. 후만. 예. 보통 너 얼굴이 진짜 뻔뻔한 사람한테 너 얼굴이 진짜 뻔뻔한 사람한테? 인심이 후하다 뭐 이러잖아요. 네. 왜 후하다고 그래요? 너 진짜 낯이 두껍다. 그치. 예. 두꺼울 후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없을 그대로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을 요즘 잘 쓰시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신박한 비유를 했어요. 대장동 갖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이 반을 5,503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냐면 여길 보면 안다라고 했거든요. 부산에 있었던 정말 박형준 지금 시장이 로얄층에서 그 2층을 지금 살고 있는 그래요? 네. 그 개발 사업도에 무슨 시티예요? 부산시티? 모르는데 나는? LCT라고. 처음 들어요. 네. LCT하고 딱 비교하는데 맞다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LCT야말로 그냥 공공이 안 하고 시에서 그냥 민간한테 다 줘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또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수없는 인간들이 붙어갖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뜯어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 반이라도 챙긴 이 대장동 얼마나 다행이냐. 중요한 건 말이에요. 대변인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니까 민간개발로 넘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저기 기득권들이 뜯어먹는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설 시행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행사라는 게 없고 건설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건설사가 깡패도 고용하고 저기 막 이렇게 해갖고 동네 가서 철거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세수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제 버티고 막 이런 거 이제 깡패들이 옛날 영화에 막 네. 철거하고 이런 게 다 그런 일이었거든요. 옛날엔 이거를 그냥 건설사가 다 한꺼번에 다 했어요. 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알바끼를 하고 나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면 되게 힘들어져요. 차량 제2교회. 그렇죠. 어떻게 하셨지? 우리 동네라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그 재개발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걔네들 그죠? 때문에 가지고. 그게 알바끼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시행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돈은 이미 빌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지들을 보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다른 땅들을 다 샀는데 이게 하나가 안 사죠. 그런데 1,000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가니까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니까 알바끼 한 사람은 야, 그 이자를 또 나 주면 난 나갈 건데. 백제라. 그렇지. 이제 90억으로 평가받았는데 150억 주기 전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1년을 버티면 이자 비용이 60억보다 더 나가니까 시행사가 이렇게 2, 3년 있으면 시행사가 그냥 엎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건설사가 시행사를 같이 하다가 위험이 너무 크니까 모르겠어. 이제 나는 건설만 할래. 그래서 시행사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방면으로 두루두루 발도 넓고 관공서랑도 잘 알고 동네 가서 또 이장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갖고 파세요 뭐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완 좋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시행사를 하죠. 그래서 공사를 1년에 끝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1,000억이 있는데 네. 1년에 끝내면 1,000억을 다 버는 거고 3년을 걸리면 100억밖에 안 남는 거고 4년이 넘어가면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행사로 따로 두고 건설사가 따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시행사가 그런구나.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LCT를 보면 대장동 사업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인가. 그러니까 그 이 회장이라는 사람도 시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바닷가에 빡 붙여서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 시장도 잘 알아야지, 부산 시의원도 잘 알아야지, 동네 국회의원도 잘 알아야지, 시의원, 구의원까지 싹 다 친하게 지내서 게다가 구청의 담당 건축가 공무원 막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밥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밥만 먹겠어. 예. 하여튼 형님 동생이 될 때까지 5만 일을 다 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거 그것도 다 몰래. 형님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해서 밥도 먹고 막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서 다 형님 동생을 만든 다음에 왜 해운대 앞에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야 되느냐 막 또 이거 풀고 해서 막 듣는 사람들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해안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동네는 해안가에도 왜 그런 높은 건물을 안 짓느냐 뒤에 사는 사람도 바닷가를 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리를 싹 무시해도 될 만큼 시랑 막 이렇게 다 한 팀이 돼갖고 우르르 움직여갖고 이제 짓게 허가를 내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굉장히 애매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죠. 그렇죠. 그 해운대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특권층이 빼앗은 거예요. 거기에 그 일반 국민들이 뽑아준 인간들이 이거 챙겨가면서 거기서 특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또 줬느냐? 네. 제주도의 땅을 중국 사람이 사면 영주권을 줘요. 누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근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 이민인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사업체를 사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줍니다. 액수를 다 맞추면. 네. 그런데 단독 건물은 유일하게 LCT가 네. LCT에 집을 사면 그 중국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는 오. 제도를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이런 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시행사 대표가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안 팔리니까 중국 자본까지 유치하려고 그래서 중국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운대 바로 앞에 100층짜리 빌딩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면 영주권이 한국 영주권이 나옵니다. 비싸요? 얼마예요? 그래서 처음엔 쌌다가 지금은 많이 비싸져서 뭐 20억, 30억도 하고 뭐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행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LCT에다 막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막 건물을 그러니까 이 로얄층을 얻어줬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 박형준 시장도 연루돼 있던 의혹이 나오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영복 지금도 구속 중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싹 입 딱 닫아주고 그러니까 믿음직한 거야 적폐들은. 저런 사람 역시 쟤는 입이 무거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수사가 들어간지 지금 뭐 그때 그 선거 국면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이 있잖아요. 빼먹는 애들. 거기엔 꼭 검사 출신, 검사장, 검찰총장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게 수사가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앉아 있고 우리가 뭐 이번 사건이랑 또 다른 얘기지만 라임 들어오셨어요? 라임. 라임 사태. 라임 사태 때도 검사 출신, 검사장이면 되게 높은 자리거든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끼어서 김 회장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그러고 룸사롱에 가서 자리를 펴놓고 있는데 거기 쫄래쫄래 특수부 검사 3명이 옵니다. 그 자리에. 룸살롱에? 룸사롱에 와서 밴드도 부르고 막 신나게 놀아요. 양주 안 먹고 한 병에 시중에서 60만 원씩 파는 와인, 나파밸리 와인을 갖다 놓고 먹고 노는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라임 담당하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있다 실제로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문 변호사나 이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알아놓으면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벌써 형님 동생하고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놀고들 있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쁜 메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뭐죠?
이른바 대장동 사람들. 대장동 우리 사람들. 김성애 대변인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짧고 굵고 아주 쉽게 설명을 사람들. 하실 수 있죠?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인트로가 좀 길었어요. 네. 아니 뭐 너무 아는 게 많으시니까 네. 다 쏟아내는 거야. 저런 게 더 귀한 말이에요. 주변 동네에서 이제 한잔하면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대장동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저런 얘기 쓱 해주면은 동네에서 이제 떵떵거리는 거죠. 아. 술값 안 내도 되는 거지 뭐. 자, 그럼 저 약주하시는 버전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약 안첩 하시죠? 예. 자라 보약입니다. 여러분 자라 아실 거예요. 악력이 뭐 자기 몸무게 몇백 배를 버티는 그 악력을 가진 스태미너의 왕 자라입니다. 옛날에 뭐 자라로 뭐 한다고 하면 뭔가 진짜 동네 유지들이나 뭐 이렇게 큰맘 먹고 해먹는 건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네. 자라 보약을 한 첩을 들여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라가 또 어떤 자라냐? 뭐 중국에서 수입한 거냐? 그 자유롭게 사는 애를 잡은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강진에서 해썹 인증받은 시설에서 말이죠. 맑은 물하고 강진의 황토를 딱 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시설에서 3년 이상을 키운 귀한 자라를 가지고 이 보약 한 첩을 만들었습니다. 자라만 가지고 놓으면 영양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대표님께서 23가지 약재를 영국 끝에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대표님이 이 본인이 만드는 이 제품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라를 먹을 때 비린 거 아니야? 건더기 있는 거 아니야? 건더기 나오는 거 아니야? 먹기 버거면 어쩌지? 이 생각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드셔보실 때? 너무 맛있어요. 쌍화차 느낌. 그리고 달달하고 그냥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마셔도 맛있더라고요. 네. 네. 김성애 그 대변인 하나 드려야 될 텐데 네.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네. 생기는 대로 하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라보가 요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 달 분은 다 먹었습니다. 네. 처음엔 입맛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오늘 저도 한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아 진짜 눈이 빨가세요. 예. 아 그래요? 술 드셨죠? 아니 안 먹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4시간. 4시간 자니까 눈이 빨간가 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4시간 전부터 멀쩡하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 눈이 빨갛습니까? 네, 눈이 효과가 빨갛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잠을 조금 자도 이 만성피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진 않아요. 예,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라보감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제가 워낙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약을 잘 안 먹습니다만 안 드시는 분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효과를 크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라보감 한번 드셔보시면 이래서 보약 먹는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죠. 또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니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요걸 드시면 좀 다시 포장하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일분을 이 한 달분을 사시면 3일분을 무료로 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조금이라도 먹기 불편하거나 좀 난 싫어 이러시면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분을 사시면 3일분을 드리고 요거 2박스 2달분을 사시게 되면요 당연히 곱하기 2가 되겠죠. 6일치를 선물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혈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이 네, 아르간 오일. 예, 그 프랑스산이라고 해요. 프랑스산 유기농 친환경인가 유기농인가 하여튼가 그 아르간 오일 2통을 2달분을 또 보너스로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이 강성범 TV에 런칭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런 혜택도 드리니까 진짜 이제 뭐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겨울잠 자기 전에 몸 보신하고 체력 보충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보감으로 기력 보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색창에 자라보감 쳐보십시오. 끝! 자 이제 대장동 사람들 네, 대장동 사람들. 영화 제목 같아요. 그죠? 대장동 사람들. 기대됩니다. 예. 열받을 거야. 그래요? 열받을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예전부터 여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인데 이미 땅을 사놨던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이 늦게 되네 이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그 토건 세력들 그리고 이거 냄새 맡는 분들 들러붙어 갖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땅을 미리 그 근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완구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이완구요? 예. 이분 들어본 것 같아 이름. 얼굴은 그렇죠. 기억 안 나요. 전 국무총리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그때 국무총리를 17일 하셨죠. 아 진짜.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왜 꺾어졌죠? 비타오백 예 그래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비타오백을 왜 먹었어요? 거기 아니, 먹었지. 거기 비타오백이 안 들어있어요. 비타오백만 먹은 게 아니라 돈을 같이 먹었을까 싶은 아이고야.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돈 냄새는 잘 맞네. 얼마나 돈이 좋으면 비타오백에다가 그런 분이었으니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으셨겠어요. 이 두 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일단 나경원 씨는 남편이 판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성남에 땅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아 뭐 물려받은 땅이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놓고 있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왔는데 이번에 대장동 수를 줬는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와, 그 대장동 그때 대장동인데. 근데 이미 1988년에 예. 아주 옛날에 대장동에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그냥 산 같은 걸 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언제 왜 98년에 1988년에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모님이 아마 사서 쟁여놨다가 물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땅들은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계란이요? 다 그렇게요? 갑자기 계란이 왜 나와요?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군데다 몰빵하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할 때 그린벨트 10군데에 투자를 해서 한 군데만 터지면 10배 이상 벌어들이니까. 근데 뭐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때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백 배 가치가 폭등을 했겠죠. 안 팔고 이제 계속 갖고 계셨군요. 예, 네. 뭐 최근까지 있었는데 최근 어떻게 되는지 뭐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렇게 해서 땅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당사자가 바로 나경원 씨 부부다. 근데 증여받은 사람이 나경원 씨의 남편이에요? 남편입니다. 정확히는. 남편은 근데 판사. 시부모님. 예,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는 중이죠. 아 우리 뭐- 시부모님은 땅 빼서 뭐 했을까? 네. 난 괜히 좋잖아. 최고입니다. 네. 자랑까지 매겼다. 아, 네, 최고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오빠 얘기도 나와요. 나경원 의원 오빠 이 얘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참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렇게 이게 재테크 열심히 하신 분이 정치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적이 안쓰러움에 언급을 해봤고 이완구 전 총리라고 해드리죠. 예, 이완구 전 총리는 그 이완구 전 이게 이런 집안들이 또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똑똑하고 뭔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면 보통 이제 부잣집 부인하고 결혼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발각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건 이완구 씨의 차남이었고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돈이 빵빵 뛰는 그냥 2015년이면 이제 개발이 돼갖고 이제 막 난리가 나던 때였거든요. 여기 땅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관여는 어머님 즉 이완구 총리의 부인이 했고 네. 그 부인이 직접 산 게 아니라 이 땅은 매매하고 관리한 거는 그 부인의 어머니 아버지 즉 장인 장모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건 집에서 빚땀 흘려 모아갖고 한 500만 원에서 애 앞으로 통장에다 500만 원 묻어놓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애 앞으로 이런 땅을 묻어놓는 거지.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다 그린벨트예요. 다 똑같이 계속.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남쪽에서 나고 있었던 거지. 예, 이게 앞으로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역의 그린벨트 땅을 사서 대신 이게 투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바라보고 500만 원짜리 통장 묻어갖고 자식을 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손주 태어날 때 이렇게 묻어놓으면 이게 30년 지나서 개발이 되면 손주의 노후를 할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은 장인 장모가 매매에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님 뭐 이렇게 해갖고 자식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 해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또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대장동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 중간에 또 누구 뭐 강씨 누가 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샀다고 하는데 알고 뭐 통장 거래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혹시 또 차명을 하니까 해명 거래가 뭐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 그렇지 자기가 하면 걸리니까 뭐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교 수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나경원 씨하고 네, 이완구 씨는 이완구 씨. 이렇게 훑어봤고요.
아들이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있었던. 곽상도 그렇지. 이제 알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곽상도 아들이 있었다는 건 뭐 이제 다 아는 얘기고. 네. 거기다가 원유철 고문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고문으로 계셨는데 이 원유철 들어보셨죠? 이분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회의원. 오. 5선이나 했어요. 오. 5선이나 했고 네. 평택 지역구일 거예요. 예,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서 빵에 계시죠. 네. 예. 진짜? 영어의 몸은 뭡니까? 영화? 영어의 몸이 됐다. 영어? 예. 영어의 몸이 있다고 그래, 감옥 가면. 영어? 예. 영어? 잉글리시. 영어? 예. 갇혀 있는 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자세하긴 잘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래요? 여기 쉬운 말로만 해야 되겠어. 이제 이상한 말 쓰니까 걸려드네. 뭐 이렇게 어려운 말 써요? 뜻도 모르면서. 아니 영어의 몸이 됐다는 그냥 한 단어로 정해진 단어라서 따로 예. 빵에 계세요. 그- 무슨 산이째? 또 돈 먹었어요? 거기 돈 먹었어요. 그래갖고 네. 가 계신데 그분이 또 감옥 가기 전까지인가 거기 고문으로 계셨었단 말이죠. 어디요? 여기 하천대유에 네. 고문으로. 예. 이분이 이제 5선위원회고 영어가 그냥 감옥이군요. 예. 영화가 그냥 감옥이라. 네. 감옥의 몸이 됐다. 예. 이렇게 새롭게 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쉬운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고문으로 계시면 달에 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 화천대유가 그 돈이라면 정말 얘한테 잘 맡으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 돈을 괜히 줬겠어요. 보험용으로도 될 수 있고 실제로 뭐 원내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이 인맥이 넓겠어요. 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만배 씨. 김만배? 예. 이분이 수원 수성고 출신이거든요. 네. 학교 선배님이세요. 원유철 씨. 예,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시행사 뭐라 그랬죠? 넓은 인맥. 넓은 인맥이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천대유가 시행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자산관리공사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라고 자산관리 법인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9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한 거죠. 예. 그거예요. 또 그거 자꾸 뭐 5천만 원 넣고 뭐 500억 벌었다,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뭐 이거인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 쉽게 설명해요. 맞는지 좀 들어봐요. 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뭐 처음에 성남시가 잔뜩 가지고 가고 큰 돈 투자한 사람들이 우리 이거 보장해줘 대신 수익이 덜 남아도 우리는 좀 리스크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예를 들면 빚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빚쟁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를 위에 놓는 대신 이익금을 조금 가져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맨날 뭐 20% 갖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나 그것만 먹고 떨어질 수 있어. 대신 나 먼저 받을 거야. 좀 손해 나더라도. 그건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맨 후순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 주고 나서도 워낙 대박이 나니까 이만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무슨 화천대유가 장난을 쳐가지고 먹은 것 같이. 물론 장난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정해진 순서대로 해갖고 그렇게 먹어버린 건데 워낙 많이 남으니까 다 주고도 이만큼 남은 건데 그걸 갖다가 마치 이재명이 연관이 돼 있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고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네. 네. 성남시가 야 여기 개발할 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 네. 개발 인허가랑 땅 구하는 문제에 대부분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네. 돈 들고 와서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땅 문제 생기면 해결할 사람 와서 제출해. 그래서 하나은행 콘소시엄, 그러니까 콘소시엄은 여러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특공대를 모아서 오는 거거든요. 네.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구성됐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인가 있고 메리츠증권 등 이렇게 세 개 콘소시엄이 서로 참 팀을 짜서 들어서 저요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은행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여기가 이 사업을 다 한 거죠. 네. 화천대유는 그 하나은행 콘소시엄 밑에 들어있는 AMC, SM 매니지먼트 컴퍼니 자산관리회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행사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은행이 콘소시엄을 만들어 들어갈 때,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성남시가 야
여기에 50% 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50%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고 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네. 하나은행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럼 성남시는 하나은행을 보는 거죠. 네. 하나은행 그래 니네 좋아.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이렇게 마련할 거고요. 니네 나한테 얼마 줄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럼 모자란데 그럼 이렇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4,500억 정도를 내겠다라고 계획서를 내고 좋은데? 내용도 다 좋아. 너희가 먹어. 이렇게 한 건데 그럼 하나은행이 얼마를 먹을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얼마를 먹을지는 성남시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누가 정하겠어요 그럼? 하나은행이죠. 그렇죠. 하나은행이 돈을 투자하기로 한 은행들끼리 9천억 원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잘 관리해서 여기다가 그 땅 문제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문제 다 잘 해결할 시행사를 구하는 것까지는 하나은행 콘소시엄의 역할이었다고요. 성남시가 야 쟤는 얼마 주고 얘는 얼마 주고 니는 얼마 먹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자꾸 이제 밀어붙이는 얘기인 거고 오늘 처음에 시작에 말씀하셨던 김윤 위원장은 성남시 그 관련자가 이쪽에 지분까지 다 조정한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걸 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돼 있다가 당시 성남시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이 지랄들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는 건 둘째치고 하나은행 콘소시엄이 구성될 때 거긴 성남시가 숟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그 1호 사원 얘기부터 다시 해보죠. 네. 예. 그 권한이 없고 그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해갖고 하나은행 협박해갖고 했겠지.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걸 계속 다 맞장구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억지에? 너무 아깝잖아요, 에너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네. 데일리아, 한국경제 이런 애들이 다 받았어요. 기사를 잔뜩 쏟아내면 네이버 다음이 헤드라인에 올려버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치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1호 사원이랍니다. 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호선. 예. 근데 중요한 건 원유철 고문도요. 네. 언론에서 어떻게 다뤘냐면 5선 의원이고 지금 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낮춰서. 왜냐하면 경기도가 들어가야 왠지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네. 그렇게 툭툭 다루더니 그것도 안 나와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라는 이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1호 사원이고 아들이 7년을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묻혀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이 화천대유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시행하던 때가 2015년. 네. 2015년 때 대통령은 네. 박근혜! 아닌가? 예, 맞습니다. 깜짝이야. 그리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서강대를 나왔는데 이어야 돼. 아니요. 최순실이 좋아해. 최순실이 자기 딸을 보냈을 뿐이고 나 서강대! 서강대는 박근혜 본인이 졸업한 대학이고 네. 근데 그게 그때 이제 애착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때 어디 이제 좋아해?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이 있어요? 태평성대에서 대학 이름을 유추해 보세요. 태평성. 대표 선배. 에서 대학 이름을요? 성균관대학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래요? 왜요? 그냥 성대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기고 성대 인맥이 대표적이었고 경기고 성대 나온 황교안 씨,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나중에 국무총리도 했죠. 그다음에 유민봉이라고 국정기획을 총괄했던 청와대 최고 인사. 송중기도 성균관대 나왔는데. 아 그래요? 송중기 좋아하잖아요. 송중기도 좋아했네. 예. 성중이 좋아했잖아요. 예. 성대를 되게 좋아하셨네. 송중기 씨 죄송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해서 안 되는 이름인데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그랬고 성균관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어디서요?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네. 성균관대를 통하면 모든 것이 태평하게 잘 해결된다. 그래서 태평성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퀴즈! 곽상도 의원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성균관대. 정답. 이거 나를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있어요. 원유철 고문이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오너이신 우리 김만배 선생님. 네. 김만배가 수원 무슨 고등학교를 수성고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어디 갈게?
성균대. 그렇습니다. 성균관대를 나왔습니다. 둘 다. 예. 재밌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하나은행의 진짜 웃긴다. 지주회사 있죠. 어. 하나은행이 있으면 하나은행은 은행 주식이 없고 하나은행 위에 하나은행을 지배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은행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의 회장님은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을까요? 성균관대학교. 정답. 아니 어떻게 이게 그 다음에 오. 하나은행 장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을까요? 성균관대학교. 진짜 네, 성균관대 정답. 평행이 이런데. 그래서 재밌다. 지금 이 화천대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성대를 나온 사람이 진짜 많아.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 이 짜바리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가봅시다. 2015년에 네. 대장동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야 돼. 아. 그러면 일단 성남시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성남시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엔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LH공사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풀려면 청와대랑 안테나가 잘 닿아 있는 사람이 유리해. 그 다음에 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 하나은행에서 만약 9천억 원은 투자를 자기 돈이 다 아니고 이제 다 콘소시엄 구성했지만 어쨌거나 들어와서 이자 막 25%씩 받아가고 막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건데 이걸 원만하게 잘 진행할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성균관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균관대를 나온 김만배 씨가 회사를 차리면서 1호 사원으로 성대 동문이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김만배 씨의 직업은 김만배? 예 뭐예요? 기자. 기자? 예. 머리투리. 예, 원래 이 언론사 기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화천대유 대표가. 예, 대표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하여튼 기자인데 이 사람이 기자 중에서도 어디가 전문이냐? 어디가 전문이겠어요? 부동산. 아니지. 그렇게 쉬우면 정치, 퀴즈가 안 나오지. 정치. 아니지.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회. 네. 아니지. 화는 내지 마시고. 네, 아니 화는 안 났어요. 네, 예. 인상 팍 쓰시길. 아니에요. 네. 예. 자, 대학교. 아니지. 곽상도는 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은 법조팀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조계 인맥이 넓고 성균관대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 곽상도 씨는 성균관대를 졸업해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15년까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어요. 우와. 예, 높은 사람이었죠. 네. 그러고 나와서 변호사를 시작하는데 우연히 마침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지나가다 곽상도 씨 아들이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 된 거죠. 오. 그러니까 곽상도 씨하고 김만배 씨는 성대 동문의 법조계 네트워크가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여기 수많은 법조 인사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하나은행도 성대. 그러니까 법조계 인맥 넓어 그리고 또 언론사도 다녀 성대 인맥도 좋아 태평성대니까 청와대랑도 뭔가 잘 될 것 같아 곽상도들 아들도 막 유치해와 막 이런 회사를 차리니까 하나은행으로서는 콘소시엄을 구성할 때 우리는 시행사를 제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면 거꾸로 김만배가 기획안을 만들어 가서 하나은행 보여주면서 선배님 어떻습니까 하면 선배님이니까. 좋은데? 라인이 화려하다. 좋은데? 야 이러면서. 곽상도 아들도 영입했어? 좋은데? 잘했다 야. 근데 또 딴 사람들 우리 박영수 특검님 따님도 그것도 되나?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대법관 등등등등 해서 변호사 싹 깔아놨고요. 형님 아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끈끈한 학맥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가깝고 힘이 있었던 성대 동문들의 어떤 파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개발 호재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개발권만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생각하고 자 나한테 제일 많이 줄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는데 하나은행 손 들고 저요 하고 나서 제가 1,800원 현금으로 싹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800억으로 임대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지구도 아닌 다른 지구가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 공원 만드는 거 2,700억 제가 쓰겠습니다. 해서 4,500억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남는 돈 저희가 먹겠습니다. 하니까 좋은데?
야, 여기 원래 수익이 얼마 남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3,600억 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수익은 반반씩 나눠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너네 1,800억 먹고 우리 1,800억 먹는데 야, 대장동이 아무리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원 아까 전에 그거 하겠습니다. 2,700억.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값이 더 올라. 야, 이거 안 되겠다. 미안한데 터널도 하나만 더 뚫자. 그게 902억. 그래서 5,502억을 땡겨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울며겁자 먹기로 1,800억만 먹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하다 보니까 뭐가 잘 돼. 잘 돼서 하나은행도 이자까지 해서 지돈 싹 다 챙겨가고 그러고 남는 짜투리볼을 시행사한테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 김만배 씨가 있었던 화천대유 시행사한테 야, 남으면 니네가 먹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 미안한데 근데 이쪽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길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에서도 무려 350억을 자기 돈을 먼저 부어서 사전 작업을 하고 다 정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남는 돈이 원래 한 1,800억 남았으면 정상적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너무 많이 남아버린 거지. 근데 이런 거 들으면요, 솔직히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다 헤쳐먹고 결국에 그런 거 아파트 분양하는 서민들이 다 그거 떠안는 거고 아, 세상은 진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분양한 사람이 또 아는 것도 아닌 게 네. 대장동에 분양이 돼서 들어간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종방석에 앉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돈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돈이 그거예요. 돈을 버네요. 모르면 바보같이 라인. 사는 게 근데 그런 게 없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먼저 다른 정보를 받으면은 그 불법적으로 받으면 벌을 받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들은 반칙을 해가면서 지름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 하고 네. 적폐 기득권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문제 해결책은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다뤄보도록 하고 해결책 있나요?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예 해결책이 있다 네, 들었거든요. 아무튼 곽상도 사원 아들이 1호 사원이에요. 근데 네. 그 회사가 네. 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직원이 많을 필요 있겠어요? 뭐, 다 인맥으로 구성되고, 고문들이 출근하겠느냐고요. 원유철이라든지 뭐 이런, 인맥 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1호 상원으로 들어갔으니 제일 고참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재명이 뭐 이득을 챙겼다? 그럼 곽상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사입니까? 누구 뒷파에 치고 그 대통령 손주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만약에 아들이 1호 사원으로 있는데 거기 이재명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러면 1호 사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 지금 이재명하고 엮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아무튼 뭐 건투를 빕니다.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네. 어제가 아니 목요일 날 아주 충격적인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 사람하면 정말 진짜 저 사람은 언젠가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요. 광고 하나 하고 네. 이어가요. 오. 히비스커스 동안차 그리고 리얼 유자 에너지티 모던 쌍화 건강티 자스민 힐링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힐로 소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맛 잘 모르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티타임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한가할 때 또는 일하다가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차 한 잔의 여유 뭘 드십니까? 저는 그전엔 그 둥글레차가 제일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메밀차 정도 먹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차를 왜 마시는지 진짜 그냥 혀만 달궈주는 그런 차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차는 뭔가 향기, 풍미. 고급차가 뭔가 필로소피를 드셔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이게 재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뭐 리얼 유자 에너지도 그렇고 히비스커스도 그렇고 네. 이게 그 설탕에 혀를 배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리얼 있는 그대로의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런칭으로 3+1 3+1 플러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가격도 일반 동소 둥글레차 이거보다 비싸죠. 이게 하나당 15,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2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20개면 750원. 수학을 잘하시네. 네. 흔합니다, 제가. 네.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차 한 잔의 여유, 하루에 몇 잔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티타임 즐길 때 제대로 즐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보내드리는 게 이 필로소피입니다.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 다 살렸다고 말씀드렸지만 티백 여러분 그거 있죠? 이 껍데기. 저도 지금 요거
또 쌍화차 먹고 있습니다만 아니, 건강차. 예, 이거 하나 재료가 다 맛있어요. 살아있고 이 껍데기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네. 다른 거는 플라스틱 실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닿으면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환경 호르몬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옥수수 전분인가? 하여튼 환경 친화. 된다. 예, 생분해가 되는 환경 친화 티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거 하나까지 왜 럭셔리티인지 왜 고급인지 여러분들 드시면 알 수 있고 네. 알면 알수록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네,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저는 건강차. 건강차. 저 때는 제스민차 마셨는데 다 두 개 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네. 자스민 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스민 맛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어요. 예, 이 구성 성분을 보면 알아요. 뭐 히비스커스도 그렇고 우리 모던 쌍화 건강티, 리얼 유자 에너지티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유자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차 드시고 싶으면은 검색창에 킬로 소피 쳐 보십시오. 광고 끝. 아, 목요일에 누구 이름이 나왔는지 궁금해. 저는 추석 때 뉴스를 단 1분도 못 봤거든요. 이 양반이 이 양반.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이나 아니면은 이명박근혜 시절 때 진짜 이 검찰이 정권하고 딱 들러붙어 있으면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김기춘이 그렇죠. 대들보죠. 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지용으로 만든 아주 신 같은 사람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문무일 총장 바로 전이었죠.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네. 박근혜 정권 때까지 네.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고 검찰총장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스스로 그만뒀죠. 이분이 이제 과거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억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수사를 총지휘해서 이 통합진보당을 부셨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윤회 씨 의혹 관련돼서 나왔을 때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나요? 그때 하여튼 이 민정비서관인지 수석이랑 공조를 이뤄서 이 정윤회 사건을 깔끔하게 덮었던 당사자기도 하고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의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한다면 정권과 딱 붙어가지고 시녀가 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보자면은 성 하나만 알려줘봐요. 김. 하청일의 옛날에 뻐꾸리 화장다리 뭐 누군지도 몰라. 하청일이 누구예요? 서땡땡과 하청일. 하수인 아닌가? 서수인. 하청일과 김순애가 이순애. 뭐 그럼 몰라요. 그 이순애가 김순애가? 못 들어봤어요. 한자로 설명해 주세요. 김. 제가 할게요. 워터 사우스. 워터. 좋다. 수. 사우스. 네. 사우스는 동서남. 북이잖아. 김수보? 사우스! 김수남. 편집. 김수남이에요? 김수남입니다. 편집 없습니다. 김수복. 왠지 머리 숱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김수남. 네, 김수남. 처음 들어요, 이분.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이 그래요? 화천대유 고문이었다는 얘기죠. 고문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해 있던 로펌이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고 고문료를 지급했고 김수남 씨 본인은 그렇게 받은 고문료는 법인을 통해 들어와서 법인 운영비로 썼다. 모든 것은 세금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법인 운영비라는 게 법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본인 수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예.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직원들하고 화천대유 직원들하고 시간이라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문은 아니다. 이게 저들의 뻔뻔함이라니까요. 그거 이제 뻔히 드러나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언론이 또 묻어주고 묻혀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팀장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법조계 인맥을 구축하고 뭐 곽상도 검사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또 우리 권순일 대법관 뭐 등등해서 막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검찰총장까지 끌어들여서 고문을 맡겼으니 화천대유가 일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 정치계 뭐 원내대표 출신의 뭐 검찰총장 대법관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인맥들이 구성이 돼 있고 그들이 이 화천대유에서 이걸 받아먹고 있었으니
거칠 게 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이재명이 고용해서 이런 판을 꾸몄다라고 하면 나는 잘 설득이 안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와 진짜 웃긴 거예요.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면 할수록 국힘당은 점점 이거 언제 끝내 이거 큰일 났네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그들의 자신감은 뭐냐면 언론 권력이 전적으로 그들 유리한 편이니까 것만 실어주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박상도 의원은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었으면 끝났어요. 원유철 의원도 제가 볼 때는 감옥에서 나가기 싫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언론한테 박살이 났을 테니까. 근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불공정해요. 무섭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좀 짧게 가요. 네. 신영수 의원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성남시에. 네, 신용 2008년부터 국회의원이었던, 2008년에 국회의원이었던 거고요. LH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업자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시행사. 네. 이게 좋다 그랬잖아요. 시행사가 신영수 의원의 동생을 찾아가서 네. 의례적인 선물을 줘서 선물인 줄 알고 받아서 집에 가서 봤더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더라. 우와. 근데 자기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됐는데 여하튼 결국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 근데 2010년에 그 돈을 받으면서 시행사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LH가 개발하게 하지 말고 민간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뇌물이 오고 간 시점 직후에 LH가 개발을 포기합니다. 어머나. 네. 시행사의 힘.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 시행사,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자는 민간 건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행사가 신영수 의원의 동생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1억 5천 원짜리 나는 모르겠지만 쓰고 그러고 나중에 5천만 원을 또 고맙다고 LH가 포기한다고 고맙다고 돈을 또 건네기도 하는데 여하튼 돈을 주고 LH가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기로 했다. 네. 그러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얼마를 벌어가도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생기는 민간 개발을 하게 만들어줬는데 시행사가 그런 걸 하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긴 했는데 하여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5천 뇌물을 주고 그 뇌물 받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LH가 그만두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시행사로서는 그 돈 쓰고 몇십 배의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지. 만약 이 사람이 못했으면 1억 5천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가서 돈 돌려주셔도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시행사의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얼마나 시행사가 수완이 좋냐면 예전에 제가 뭘 하나 행사 대신에 행사를 몇 번 해주는 대신에 돈 대신에 뭘 받은 게 있었어요. 네. 뭐 분양권 같은 걸 받았는데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분양권 받은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우리 거부하자, 입주 거부하자 이렇게 됐는데 각계격파를 하는데 우리 저기 이사님. 안 사람이 네. 덜덜덜덜덜 떨 정도예요. 왜요? 바로 감옥 갈 것 같아. 잘못한 게 없는데 또 계약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게 형사고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 집사람이 이게 녹음한 걸 들어봤는데 너무 무서워. 당장 물리치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빨리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팔더라니까. 아 진짜 갑자기? 그리고 대단하다. 다다음 날인가 버틴 사람들을 풀어줬어. 그럼 이게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화관으로 전화해가지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거실 수 있습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어머 갑자기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수완들이 좋아요. 이게 노하우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능력이 출중한 탑인이 뭐 큰 돈 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LH공사의 간부들하고 그때는 대한주택공사였죠. 주택공사의 간부들하고 신영수 의원의 동생하고 그 당시 연루됐던 새누리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징계받고 다 했던 새누리당 난장판 사건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거기 들어서 다 됐고 모르겠고 다 이건 리셋 하고 야 민간 개발 못 줘 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만큼 돈 가져오고 민간이 개발을 해야 하고 5,500억을 갖고 온 거다. 가장 간단하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아무튼 역군락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언론이 때려대고 마치 아닌 걸 기인 것 같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요만한 사실을 이렇게 부풀려버리고 이 뭐 측근까지 다 털어버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가 아이고
저기 보수 언론분들 고맙습니다. 토건 세력분들 감사합니다. 예? 왜요? 그 국민의힘 이거 띄워줘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얘기를 시작했고 이게 왜 이렇게 민간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냐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발 이익 환수제도 쉽죠 이건? 개발해서 이익은 다 나라가 가져가겠다고? 그렇죠. 정확하게는 뭐죠? 개발 이익 환수제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반포 요즘 가장 핫한 재개발 지역이죠. 여기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가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성사가 되면 그 최당 가격은 대략 40억이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한 채가요? 그렇지. 예. 반포가 땅이 좋아요. 예. 네. 제 고향인데 오, 강남 남자예요? 그때 거기 집이 지금도 있었으면 제가 참 좋았겠다 생각이 아쉬움이 네, 드는데 네. 그때 그냥 주공 아파트였어요. 주공 아파트. 우와, 허업을 파는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구반포라고 해서 예, 반포 1단지였죠. 강남 주공 2단지부터는 18평짜리 서민 아파트였고 여기 이제 25평, 40평 그다음에 복층이 60평짜리까지 있는 우와. 요런 데였는데 네. 여튼 이 아파트가 재개발해서 20억인데 40억이 되면 20억의 초과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 중에서 25%, 50%는 국가가 환수하겠다라는 것이 재개발을 허가해 주는 대신 그만큼의 이익은 환수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인데 네. 환수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오른 20억은 잘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야 되는 4억은 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는 되게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 이 고향에 창릉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알아요. 아세요? 네.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여기랑 하남이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 두 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 LH공사가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멈춰 해갖고 땅을 다 사들여요. 땅을 사들인 다음에 자체 개발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이제 민간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자기들이 수용한 토지 중에서 40%를 민간에 주기로 했어요. 네. 참여연대가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40%를 민간에 줬을 때 민간 건설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넓은 땅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그냥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지사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사람들이 야 그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다른 쪽은 거의 뇌물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시행사 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사랑 시행사 아직 이런 현금 장사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3조 5천억씩 그럼 내가 이 개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사활이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1,000억을 뇌물을 그러니까 LH 직원들 법적으로만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면 LH 직원들 1,000명한테 1억씩이라도 주고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회사가 들어가니까 3조 5천억 원인데 7조의 이익을 가져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개발에서 7조 원. 누굴까요? LH. 아니요. LH는 민간에게 넘겼죠 이미. 그래서 자기들 수익은 끝내고 났는데 분양으로 가면 7조 원의 이득을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 분양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분양이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분양권의 로또에 당첨만 되면 당장 그 자리에 돈방석에 앉는 거지. 한 명 한 명 예. 이익이 모이면 7조가 된다. 그게 1억씩 벌려 이 호당 얼마씩 버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서 하는 분양 사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분양이 당첨만 되면 다 합치면 개인 분양자가 거두어들이는 초과 이익이 7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을 처음 개발할 때 이 땅의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원래 그린벨트를 못 깨거나 개발 못 했는데 아파트를 올리겠으니까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3조 5천억을 벌었고 개인 분양자가 7조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한 사람이 없어. 네. 불로소득이네. 네. 그러니까 3조 5천억 중에 실제로 건설로 마진이 생긴 거 말고도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해주고 회사의 수익으로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땅은 원래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분양에 당첨됐다는 것만 해서 2억 놓고 들어가서 갑자기 4억 되고 5억 되고 3억을 버는 건 이건 분양권 당첨으로 생긴 로또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뺏어가는 행위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야, 그거 뭐 화천대고 4천억을 벌었어? 뭘로? 뭔 개발이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져? 그런데 이제 막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거거든요. 건설사가 3조 5천억을 벌고 개인 분양자가 7조 원을 걷어 들어간 이 수익, 10조 5천억 원의 이 수익 중에서 얼마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개발 이익은 국가가 환수해서, 왜냐면 여기는 개인 분양자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구반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환수해서 그 돈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살았던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기간이 있으니까 30억을 벌기 위해서는 10억 정도는 너희들이 버는 돈 중에 20억은 내놓으셔야 하는데, 물론 20억을 내놓으라면 폭동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그렇게 법을 정해서 그렇게 걷어들인 돈으로 오른 땅값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잘 지은 임대 아파트와 임대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난 뭐 집 같은 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대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인데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지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토건 세력들이 푸시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정신줄이 온 것 같은데. 네네네. 재미는 없네요. 네. 근데 바짝 잡아야 돼.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그 고통스럽겠지만. 네, 고통스러워. 네. 지금 아까 자꾸 지금 고통스러워. 좀 손 부은 것 같은데. 얼굴도 부은. 손이 부은 게 아니고 살이 찐 거라고요. 미안합니다.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게 부종이 생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걸 자꾸 알아야, 그래야 그 위정자들이 우습게 못하는 거, 우습게 알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예를 들면 청약 신청하고 그냥 로또 때문에 거기 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몰리잖아요.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 몰리면 그렇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을 잡는데도 이 공개발이 환수제도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또 그런 얘기했어요. 분양원가 공개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아마 추진을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아파트 들어가지만 평당 막 1,500, 2,000, 막 강남 몇천 하잖아요. 근데 얼마에 지어놓고 땅값 다 포함해가지고 총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평당. 그러니까 괜히 그냥 2천만 원이라면 그냥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하는 입장에서 이거 원가 이건 되게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 눈탱이 치는 가격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눈탱이 치는 가격이 안 나오는 게 또 거꾸로 문제는 있어요. 눈탱이 치는 가격이 안 나와서 깎아서 사면 당첨되는 사람이 본인이 또 이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땅은 우리 게 아니구나라는 합의를 이뤄서 땅으로 돈 버는 건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겨서 땅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이익은 세금으로 걷어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누군가 해야 돼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도 달라진 게 크게 많이 없었잖아요.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이분은 과연 이렇게 많은,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강한 일들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개혁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뭐세요? 왜냐면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경기도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재명이 네가 자금을 한번 놀아봤지. 근데 대통령 전에 해봤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대통령, 그게 아니라 그 경기도지사의 그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도지사로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득이 50이다고 하면은 청와대
청와대는 내가 이거를 뺏기면은 막 그 밥그릇이 막 100, 200 엄청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밥그릇에 내어놓으면서까지 화합을 할지 너무나 큰 저도 산인데. 질문 주시니까 제가 네. 짧은 상식. 그게 너무 궁금해요. 성남시장이 대장동이라는 진짜 그 복마전 네. 그런 사업을 들어가가지고 성남시장 요만하잖아요. 지금 보면 정치적 입지를 보면.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해냈어요. 시장으로서 건드리지 못할 분명히 딱 보고 하려고 했는데 누가 열게 되고 누가 압력 들어오고 뭐 이익 집단들이 막 협박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 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그래서 하는 못하는 일이었었어요. 친인척에 뭐 하여튼 오랜만에 올라온 은사님은 알까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와서 그렇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도 확신은 못해요. 대통령 되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은 걸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라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혁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그나마 가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고 개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혁이라는 게 5년 안에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예, 그냥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옛날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하면 제가 92년에 대학생 시절에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학생인데 목에다가 선거운동원증,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받은 정식운동원증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깡패들한테 납치돼 가고 그랬었어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때도 민주주의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총선 기간에 깡패들이 실제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납치해서 협박하고 갖다 버리고 이러던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동네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일 혹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의 20, 30대들이 언론이 문제구나, 검찰이 문제구나를 느끼고 이 사람들이 40, 50대가 된 다음에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부동산 문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40, 50으로 내가 지금 당장 10억짜리 사는데 이게 30억으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세제 개혁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지금의 20대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40, 50이 되면 또 세상이 그만큼 바뀌는 거라서 이재명 지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어쨌든 이재명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정말 전례 없는 개혁적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라는 한 자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막 목숨 걸고 지킬 것 같거든요.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지금 이런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이 나면서 너무 또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뭐 검찰 개혁하자, 언론 개혁하자, 촛불식 그때마다 할 수 없거든요. 다들 힘들잖아요, 바쁘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나라가 바뀌려면 사실은 행정부 관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 관료들은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던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이 사람들하고 호흡을 잘 맞춘 사람들이 다 높은 간부가 된 거고 그런 사람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과장들이 국장이 되는데 10년,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거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거쳐서 그 다음번 민주당 대통령이 될 때쯤 돼야 이 구성원들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하에서 어떻게 행정부를 운영해야 되는지라는 훈련을 받은 채로 국장이 되거든요.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한 방에 쉽게 되는 일은 없다. 내가 되면 뭐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크니까 그나마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고 지금 자꾸 15년, 20년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되면 다 김성애 대변인님이 나이가 다 고를 나이 때
뭐 큰 그림 그립니까? 긴 그림인가? 뭐 장기적 플랜이야? 칠순에 뭘 하긴 뭐 해. 다 그때쯤 이제 그 최종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하는 것이 목표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놓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토론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게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하면 스위스는 거의 금주령에 가깝게 나라를 운영을 해요. 술을 못 먹어야 해 거의. 왜요? 술을 못 먹게 나라가 그냥 룰을 한 몇십 년 전에 정하고 그 시간에 술 안 먹고 모여서 토론하도록 동네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끼리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회의 민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이익 환수제도 보세요. 전 국민 중에 분양권 받아갖고 10억, 20억 벌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나머지 절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정책을 하려고 그래도 절대다수 국민들이 야 나도 혹시 나중에 나한테 분양권 올 줄 알아? 못하지.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단 저기부터 세금을 걷어서 내가 좀 더 복지적으로 행복한 나라에 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교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지. 예를 들면 이 극한 시사 같은 프로그램은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보지 싫은 건 안 보거든요. 저도 가로세를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은 더 민주 시민으로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 아닌 것만 보면서 더 고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집합이 없어요. 강성범 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긴가민가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거 무슨 이제 혹시 웃기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전혀 큰일 났네. 제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스스로 자백을 하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그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송 보시고서 주변에 생각 다른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술 한잔 하면서 토론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 시사상식에 대한 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한 인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쉬운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요. 요즘 이재명 지사가 100% 수사하라. 근데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한번 마지막 광고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차고 굵게 갈게요. 영화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제보자 X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검언유착의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이 제보자 X.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이 증권 전문가였습니다. 주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러다가 그 범죄, 이 주식 범죄가 있을 때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내부에 안 좋게 돌아가는 것, 썩은 내부들, 저들의 관행, 행태, 나쁜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가오면서 저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가 본인 삶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본업이 굉장히 이제 충격이 간 거예요. 주식 전문가한테. 그래서 얘라 이렇게 된 거 내 모든 지식을 방출해주마 해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을 울리는 그런 작정 세력들, M&A, 뭐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떤 흐름이 가고 어떤 신호가 오고 이런 것들을 이 책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모든 노하우와 지식과 알고 있는 것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성공담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면 크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안 된 사람, 실패했던 사람,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모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 이 제보자 X가 이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제보자 X가 민주시민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또 이벤트를 소소하게 마련했는데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읽어주시죠. 9월 한 달 동안 영화나무.com으로 2호와 작가 사인본을 신청하시면 판매 금액의 30%를 추미애 후보 캠프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판매 금액의 30%라는 거는 이거는 작가 본인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캠프에 응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검색창에 영화나무.com 쳐보시면 여러분들 사인본 제보자 X가 이 필명이 2호하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책도 귀한 책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다
당신의 수입 편집이 안 되니까. 한글 있잖아. 저기 앞에 보시라고요. 여기 있군요. 네. 당신의 수입은 우연입니다. 네. 를 검색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죠. 뭐죠? 수사는 해라. 그러나 특검과 국정조사는 나는 반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 갖고 뭐 저거하면 뭐 다르게 수사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수사는 뭐고 특검은 뭐고 국정조사는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수사,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 영장 청구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판사한테 가서 부탁해서 증거도 뺏어올 수 있고 사람도 잡아놓을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압수수색도 하고 구인영장 발부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니까 뭐 언론에서 수사는 되는데 다른 건 뭐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로. 수사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징역을 살죠. 네. 예. 네. 뭐 특검, 뭐 조국 교수도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거죠. 특검.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을 합니다. 보통 여야가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찝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가 아니라고요? 직업이? 현재 검사가 아닌데 특별히 검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국회에서 야 이거는 현재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검사를 동원해서 확인해보자.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천 받으면? 아니지 변호사. 변호사나 검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윤혜가 제일 잘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특별검사를 하면 여야가 지금 국회에 있는 특별검사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특검 조직을 따로 만들고 예산을 거기다 따로 주고 특별검사를 뽑아서 거기서 변호사들로 검사 출신이나 수사관 출신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정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대통령은 소추 권한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권력자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검사들이 저 사람 봐줄 것 같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특검은 그럼 윤석열 후보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왜냐면 검사들은 검찰 저기 총- 장이었는데 검찰 그걸 못하지. 총장 출신이니까. 윤석열은 안 하고. 근데 왜 이제 못하냐.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나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건으로 지금 처음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재판도 이미 거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이 사건으로 다 검찰이 수사를 했거든. 재판까지 갔거든. 그래서 네.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특검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부터 구성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특검을 구성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달입니다. 예, 장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수사를 2달 있다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이제 대통령 선거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 실제 수사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 결코 유리할 수 없을 국면이 있고 그러고 이 김만배 국장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꺼내놓고 보니까 야 이거 검사 게이트구만 소리가 나오면 검사 출신의 또 우리 후보님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으실 수 있는데 지금이 언제 9월 24일이죠? 네. 11월 24일 지들 경선 끝날 때까지 뭐 얘는 된다 쟤는 안 된다 특검을 받아라 마라 막 이걸로 싸우면 수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야 니네 검찰 수사하지 마 지금 우리 특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해놓고는 막 2달 동안 시끄럽게 떠들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 뭐 정신도 없고 하여튼 뭐 이재명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도 안 나오잖아요. 2달 동안 공방만 막 죽어라 하는 거지. 막 보수언론 날라가고 야 이 사람도 문제인 거 저 사람도 문제인 거 같고 와 특검 왜 빨리 안 하냐 막 이러면서 2달 지나가는 거죠. 그럼 대선 국면 가면 특검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선거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결과 나오고 그 전까지 꽃놀이패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경찰이랑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밝혀야 되는 거고 성남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하나은행 컨소시엄한테 돈을 받았거나
이재명 본인이 직접 혹은 그 직원이 아니면 그 직원이 하나은행 콘소시엄한테 야 여기 김만배라고 있는데 얘랑 같이 콘소시엄 구성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화천대유 만들면 꼭 우리 곽상도 의원님 아드님. 하지 말고. 네, 그거예요.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네. 여기 뭐야? 그리고 국정조사는 간단하게 하면 네. 예,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다가 사람들 다 불러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는 강제 구인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요. 이거 했었잖아요. 최순실 그때. 그렇죠. 지금도 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회 재적의 4분의 1인가? 예, 4분의 1에서 발동을 걸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순실 국정조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 이게 특검으로 가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해야 나오지 국정조사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 많지않고 너 잘못했죠 어쩌고 이렇게 막 싸워서 그냥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지금 방금 보니까 지금 뭐죠? 국민이 나와가지고 5천억, 5천만 원 갖고 이거 계속 5천만 원, 5천만 원이 500억, 뭐 5만 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보시나 봐요. 망신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신주기 하려고. 그러니 그 특검은 뻔한 속셈이 보이고 국정조사도 속셈이 보이니까 수사야. 수사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면 되는 걸 왜 일 왜 작전 뻥이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빨려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수사만 받고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저들이 작전 짜는 거에 안 말려 들어가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아마 3시간, 4시간도 하겠는데 흥분 엄청 잘하시네 진짜. 나 이거 보면 감정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약간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런 어려움을 그렇죠. 써가면서 네, 네.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죠. 윤희 씨도 오늘 좀 약간 본인이 극한 시사가 된 것 같은 느낌. 아, 네네네. 본인이 우리를 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오늘 극한 거. 말려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엔 이 정말 혹세무민하고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네. 이런 지식을 힘들어도 좀 힘들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알겠습니다. 시간을 또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장애 오늘 만족하십니까? 아 오늘도 노잼이었는데. 네. 그건 뭐 이제 뭐 고정된 거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극한 시사라고 해서 꼭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묻고 떠들 때입니까? 아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태세를 전환해야 되겠어요. 아, 오늘도 재밌게 하려고 했죠. 네. 아니, 사실 오늘 주제가 뭐 재밌을 게 별로 제목이 없었긴 했어요. 네. 재밌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다음 주 주제는 꼭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재미는 없었지만 유익했습니다. 그래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아까 중간에 약간 정치주도 각성제를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한 커피도 좀 같이 놔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극한 시사 오늘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꼭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귀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